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영어 교육하고 있는 이보영이라고 하고요. 꽤 오랫동안 이 영어 교육 일 쪽만 계속 하다 보니까 저 뭐 초등학교 때 뭐 선생님 책 갖고 했어요. 지금 우리 아이가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아주 굉장히 행운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예, 현재까지 그 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음성이 너무 좋으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배우면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올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전문가들 많이 계시지만 선생님처럼 진짜 이렇게 한 우물을 파신 교육자 이렇게 하신 분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하시게 된 건지.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할 줄 아는 게 일단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세상이 어떻게 영어 하는 세상을 만나다 보니 그러니까 저는 저주와 사는 영어였는데 여태까지 기회가 좀 이렇게 있어갖고 뭐 해보지 뭐 했다가 결과 나쁘지 않고 또 시켜주니까 또 해보지 뭐 해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은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네. 어떻게 접하게 되신 거예요? 뭐 유학을 갔다거나 아니면 교포거나. 저는 뭐 유학을 가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어학연수도 정말 가고 싶었으나 바빠서 못 갔던 건 좀 있고요. 근데 일단 영어를 하게 된 계기는 좀 긴데 저희 어머니께서 미국에서 유학을 하셨어요. 아주 오래전에 50년대. 근데 이제 본인의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거의 강제로 미국에 유학을 보내져가지고 이제 온갖 고생을 영어 때문에 다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생한 얘기를 듣고 자랐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리고 키친하고 치킨 헷갈려가지고 내가 뭐 마미 인 더 키친, 마미 인 더 그렇죠. 치킨 맨날.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도 많이 듣고 자라서 저도 헷갈린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키친 치킨 할 때 한 번 생각하고 해야 되는 안 좋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는데 항상 이렇게 지구본 같은 게 저희 집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이제 국제회의 때문에 많이 해외를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1년에 그 당시만 해도 한 서너 번 많게는 굉장히 많은 네. 거였죠. 해외여행 자유화가 안 됐을 그쵸. 때였으니까. 근데 이제 다니면서 갔다 오셔가지고는 내가 이 나라에서는 아침에 잘 잤니? 라고 안 하고 good morning 그런다. 또 이 나라에서는 뭐라 그런다. 뭐 소세지만 많이 먹는다. 여기는 오이를 많이 먹는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랐어요. 어머니가 직업이 저희 어머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군 여자 항공대 1기예요. 어머머머. 네, 군인이셨어요. 우와. 저희 어머니가.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이제 비행사 하셨는데 저는 멀미를 해요. 비행기 멀미를 갖고 정말 집안의 수치. 뭐 그래가지고 우와, 아주 멋있다. 멀미를. 멋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 1기니까 그 당시만 해도 참 또 그 스토리는 또 아주 하염없이 깁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그래서 영어에 관심을 이렇게 갖게 됐고요. 중학교 다니면서부터는 애들이 이제 와가지고 영어를 많이 가르쳐 달라고 그런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오늘이 만약에 4일이잖아요. 그러면은 4일, 4번, 14번, 24번, 34번이 일어나서 읽고 해석하는 맞아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빨리 좀 해석하는 거 도와달라고.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거를 도와줬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러니까 한 5분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빨리. 애들이 하나가 뭐라 그러냐면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는 조금 힘든데 네. 네가 가르쳐 주니까 내가 이해가 좀 잘 된다. 아니 근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게 된 거예요? 그거는 이거 건너뛰었네.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 네. 그 굉장히 좋아하는 미국 가수가 하나 있었어요. 나도 미국 사람 나 좋아할 정말. 걸. 그래서 너무 그 가수를 좋아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네. 네가 그 사람의 팬이면 편지를 쓰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편지 쓰냐. 나 네. 10살인데 또 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가가지고 남보다 또 약간 어리버리해요 제가. 그래가지고 1년 일찍 들어가서 어리버리였는데 내가 무슨 영어를 하냐고 그랬더니 모든 네가 쓰고 싶은 영어는 이 두 권의 책에 답이 있다고. 그러더니 하나는 한영사전이고 하나는 영한사전이 저희 집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4학년 때부터 이제 그걸 가지고 사전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네. 사전만 있으면 뭐예요? 문장을 쓸 줄은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엄마가 또 굉장히 쉽다고 그거는 모든 건 네 속에 하는 거 하나고 네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 꼭 두 가지만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하나는 I am으로 네. 시작을 문장을 하고 또 I am으로 문장이 다 떨어질 때쯤 되면 I like 그래서 하라고. 그러니까 I am Korean, I am a girl, 뭐 I am your fan, I am a student 저기도 쭉쭉쭉 나가다가 미천이 떨어지니까 I like you, I like your song, I like your country, I like your religion, I like your family.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쓴 거예요. 네. 보냈더니 3개월 있다가 답장이 왔어요. 어머. 네. 소름. 저도 항상 인물할 때 소름 끼쳐요. 근데 답장이 어떻게 왔는데
LP판이라고 옛날에 큰 네, 앨범이 네. 있는데 그 뒤를 보면 보통 거기 주소가 있어. 그래서 난 이게 그 집 주소인 줄 알고 그걸 갖다가 이제 엄마한테 얘기해서 국제 항공 우편 봉투가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그렇죠, 파란색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그래서 에어메일 해갖고 이제 엄마가 붙여주신 거죠. 그 편지를. 난 정말 붙일 줄은 몰랐어요. 근데 진짜 붙이셔가지고 3개월 있다가 뭔가 두툼한 게 왔어요. 두툼한 게. 어머,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머나먼 나라에서 10살짜리 소녀가 보낸 거에 감동을 했나 보다라고 난 생각을 하고 막 뜯어봤더니 뭐가 두툼한데 보니까 이게 알고 봤더니 그 주소가 팬클럽 주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쩐지 P.O. 박스로 돼 있는 거 사성한 번호로 그래가지고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 먼 한국이란 나라에서 보낸 소녀야. 네가 이렇게 우리가 숭앙하는 이 가수를 좋아한다고 하니 반갑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얼굴이 박혀 있는 티셔츠를 사지 않으련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이 있는 키고리를 사지 않으련 그래갖고 카탈로그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당시에 티셔츠 한 장하고 키고리 하나를 샀죠. 그러니까 정말 그건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영어라는 게 뭐 중요하고 그러니까 하나도 관심 없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가수에게 내 존재를 알리고 뭔가 소통을 하려면 영어를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하게 되면서 단어 공부를 하게 되면서 그렇죠. 영어가 이제 자신감이 붙으셨나 봐요. 이런 건 있어요. 왜 영어를 해야 하는지는 저는 필요했죠. 그래서 학교에 가보니까 선생님이 막 영어를 가르쳐줘. 중학교를 갔더니 나는 지금 저 사람한테 계속 편지를 계속 쓰고 있고 그다음에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언젠가는 말을 할 건데 이런 말을 하려면 이런 걸 알아야겠구나. 선생님이 뭐 this is a book 이러면 this가 주격 대명사고 뭐 is가 뭐 비동사고 막 이러잖아요. 보어가 네. 어쩌고저쩌고 무슨 하도 못 들어가겠는데 그냥 이거는 뭐뭐입니다. 그럼 this is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 가수가 한국에 오면은 이건 김치입니다. 이건 저희 학교입니다. 이건 제 책상입니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려면 이걸 알아야겠구나.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이제 열심히 배웠죠.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어요? 네. 한국에서? 아니 미국 가서요. 미국에서? 공연을 하는데 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라스베가스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결혼기념일 선물로 남편이 이제 그 meet and greet라고 그래요. 맨 앞줄에 앉아서 볼 수 있는 그리고 끝나고 가서 인사할 수 있는 티켓이 있어요. 그래서 나 그거를 무슨 영화 보는 것 같아 지금. 아니요, 굉장히 흔한 네.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딸하고 이제 같이 가갖고 이제 줄 서갖고 그 공연을 보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줄 서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하는데 딱 2분밖에 시간을 안 줘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으니까. 나는 당신의 노래를 들으며 그 평생 이렇게 자라왔고 한국에 내 책을 많이 썼는데 당신 얘기를 많이 썼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바쁜 와중에 다 얘기를 들으면서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Thank you. 그래서 내가 Thank you. 그래서 내가 You're welcome. 그래서 우리의 대화는 거기서 끝났지만 어쨌든 영어를 나를 시작하게 해준 사람은 네. 그 사람인 거네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노래와 이걸 들으면서 내가 영어를 공부했다. 당신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good. Thank you. 네, thank you. You're welcome. 정말요. 아니 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1988년도에 이제 방송에서 네, 그 네. 영어 교육 프로그램에서 이제 네. 하게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통역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시통역이라는 걸 해보고 싶어서 네. 왜냐하면 저는 영어교육학과를 나와서 영어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저희 그 실용 영어를 말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이제 그 교수님께서 네.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자꾸 밖에 나가서 통역 일도 해볼 수 있으면 해보라고. 근데 모든 교수님이 그러지는 않거든요. 학생이 수업을 해야지 밖에 나가서 뭘 하느냐고 이런 교수님도 계세요. 근데 저는 굉장히 운이 좋게도 교수님께서 그런 걸 이해해 주시고 오히려 장려해 주셔서 제가 통역 일을 아주 어줍지 않게나마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남을 위해 서비스하는 일 그리고 영어 공부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한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자꾸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학생이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통번역대학원을 한국 외대밖에 그 당시 없었는데요. 통번역대학원을 갔는데 하다 보니까 그 너무 힘들어요. 통번역이 너무 힘들지만 굉장히 공부는 잘 되고 그랬었는데 역시 저의 뿌리는 영어 교육 쪽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우연히 그 영어 교육 그 선생님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에 제가 발음 교육하느라고 간 적이 있었고 MBC 라디오에서 그 당시에 문화방송에서 이제 88년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네. 이제 택시 기사분들한테 영어를 가르쳐야겠다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어요. 왜냐하면 거리에
민간 오실 외교관이다라고 해서 거니까. 그래서 하도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하니까 우리가 손님들을 맞이하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영어를 가르치자라고 해서 이제 오디션을 하셨던 거예요, 그분들이. 근데 누가 스폰서였냐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고 이제 그 아주 거대 카드사가. 네. 그러니까 이제 뭐 MBC고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고 그러니까 뭐 막 빵빵한 거죠, 소위 말해서. 근데 저는 그냥 그 선배 언니가 한번 와봐라 그래가지고 저는 가서 이렇게 쫄래쫄래 백팩 메고 학생인데 대학생인데 가가지고 읽어주는 거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민병철 선생님 같은 분이 자,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러면 제가 옆에 있다가 A 역할, Hi, how are you? 이런 거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네. 근데 갔더니 1시간 주더니 한 표현을 가지고 5분짜리 프로를 만들어 갖고 오래요. 그래서 그게 Where to, sir 였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손님? 그래서 Where to, sir를 가지고 5분 동안 가르치는 걸 해보래요. 근데 저는 그게 별로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요. 예, 나도 한국에서만 공부했기 때문에 뭐가 어려운지를 전 좀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했더니 제가 됐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MBC에서도 긴가민가 너무 애도 어리고 방송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어리버리하고 그런데 긴가민가 하다가 근데 또 잘 됐어요, 그 프로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서 방송은 제가 뭐 방송에 천직인 사람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게 한 30몇 년을 했어요. 그럼 결국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외에서 공부하신 적도 없고 그렇죠. 학교를 다니신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잘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해요. 저는 그래서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 보면은 너무 부럽고 신기하고 야, 저거 어떻게 더 알아듣고. 신기해요 지금. 근데 그게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유학 이런 걸 생각을 할 그게 아니었던 게 영어 교육과를 나왔기 때문에 영어 선생님 되는 게 저는 목표였는데 영어 선생님은 영어도 잘해야 되지만 잘 가르치는 맞아요. 것이 정말 중요해서 근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제 EBS 교육방송국에서 그 교재를 만들고 방송을 하는 일을 이제 꽤 일찍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하고 굉장히 밀도 있는 대화를 빨리빨리 많이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면 교재를 써야 되는데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아, 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하겠구나. 라는 걸 예측하게 되더라고요. 또 우리도 그런 드라마에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뭘 어쨌게 너답지 않아. 그 다음 나오는 대사를 알잖아요. 우리가 네. 나다운 게 뭔데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그 뻔한 상황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남의 집에 초대받아 가면 들어가자마자 좋은 얘기 하는 거죠. 어머 여기 너무 집이 좁으면 좁은 대로 어머 코딱지만 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어머 참 아늑하네요 네. 라고 한다거나 어머 참 근사하네요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뭔가 어느 상황에선 보통 이런 말을 하면 그쪽에서 무슨 말을 하고 그 뻔히 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 조금 영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 하게 됐죠. 그러니까 유학을 가거나 해외 생활을 한다고 해서 이걸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을 것이고 그건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 저는 더 잘 그러니까 모든 영어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약간 엄두가 안 난다고 그럴까요? 네.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써야 할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먼저 네. 배우는 것도 그럼요. 포인트겠네요. 이런 말씀이 정말 진짜 훌륭한 말씀인 거예요. 맞아. 세상의 모든 영어를 내가 알 수는 없지만 네. 내가 가장 많이 놓여질 것 같은 네. 상황에 준비해 가는 게 그러니까 영어 말하기는 7할이 예습입니다. 그래요. 네, 준비를 하고 가는 거지. 이렇게 막 책 읽고 입 꼭 다물고 책 읽고 하다가 딱 외국인 만나면 입이 터진다는 생각은 빨리 버리셔야 되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고 그냥 100년 걸려. 네, 100년 네. 걸려. 세상에 할 수 없는 건 없고요. 근데 네. 다만 이 말씀은 제가 솔직하게 드리고 싶은데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3개월이면 유창해져.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으면 너부터 그렇게 하고 오라고 얘기하시는 게 좋고 특히 애기들 영어 가르칠 때. 근데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영어는 공부를 하면 반드시 늘고요. 안 하면 죽었다 깨도 안 늘어요. 다만 목표가 분명히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내가 미국을 가는데 예를 들면 미국을 가거나 혹은 영어권 어디를 가는데 누구하고 만나서 이 말만은 해보고 싶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떠올려서 그 말부터 일단 뭐 한 10개면 10개, 5개면 5개를 미리 준비해서 그거 많이 연습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마음 먹고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의식을 기울여서 해야지 그냥 뭐 흘려 듣기 요즘 그런 거 있어요. 네. 이제 애기들 어머님들께서 이제 많이 그 프로그램 영상 보시겠지만서도 저도 그런 질문 참 많이 듣는데 엄마가 애들을 영어 가르칠 수 없거든요. 네. 엄마는 제발 애들 영어 가르치려고 안 하셔도 되는데 내가 영어가 좋아.
그래서 내가 하다 보니 애도 옆에서 같이 하네? 아, 그러면 너무 좋죠. 근데 난 영어를 너무 싫어하고 못하는데 우리 애만큼은 영어에 한이 맺히게 하고 싶지 않아. 이러면 그게 부작용이 더 많은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영상을 틀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어머니들께서. 그러면은 애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들으면 네. 어쨌든 저게 뼈가 되고 살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거 안 돼요. 그렇게. 그래요? 예, 아무 제일 소용 많이 하는 방법 아니에요? 왜냐면 쉬우니까 네. 틀어놓으면 되니까. 네. 근데 제가 애기들한테도 많이 연락을 받거든요. 네. 누가 우리 엄마 좀 말려주세요. 뭐 제가 정말 시끄러워 죽겠어요. 가뜩이 나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가 나갔다가 잠잘 때도 옆에서 들으면서 자라고 그러질 않나. 화장실 갈 때도 틀어놓질 않나. 너무 그러니까 소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게 어른도 마찬가지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어른도 그렇게 하기 싫었으면서 뭘 애들한테 막 시키겠어요. 그래서 요즘 7세 고시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네. 할 수는 내가 또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영재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애를 영재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할 때 조금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므로 어차피 우리는 영어는 딴 것도 그렇겠지만 마라톤과 같아서 멀리 천천히 가는 거지. 왜냐면 본격적인 공부는 중학교 가서도 해야 돼요. 그래요. 오히려 기분만 나빠지고요. 사이만 틀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혹시나 하나라도 들어서 단어라도 하나 더 외울까 싶어서 네. 틀어주는 게 엄마 마음이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만한 걸 틀어주고 엄마 아빠도 같이 듣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그게 아주 좋을 수가 있죠. 저 같은 나이의 니즈에서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막막하거든요. 네네. 그 문법을 해야 될지, 뭐 듣는 거를 해야 될지, 뭐를 해야 될지, 아니면 책부터 뭐를 선택해야 될지 내 수준을 몰라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자기 수준이라고 할까 목표치, 기준치를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서점에 보통 나가보면 중학교 1학년, 네. 2학년도 아니고 1학년 정도가 보는 교과서가 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교과서 아니면 교과서 내용을 담고 있는 교재들이 있어요. 그럼 보통 그 교재를 보시게 되면요. 이쪽엔 영문이 있고 오른쪽이나 저기 책 뒤쪽에는 한글 해석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먼저 영문으로 된 걸 이렇게 쭉 훑어보게 되면 다 아시는 거예요. 웬만한 건 알아요. 해석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함정인데 응용이 안 돼요. 해석이 그렇죠. 해석이 되면 된다고 내가 이걸 아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큰 간극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걸 할 경우에는 이제 그걸 봤잖아요, 영문을. 보니까 쉽네. 뭐 이거네. 알았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한글 해석을 보면서 다시 내가 영역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 거 보지 않고. 그러면은 아까 볼 때는 알았는데 해보려니까 순서가 생각이 안 나봐 이래. 그래 순서 네. 바로 저희 굉장히 잘 하시네요. 그래서 순서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뭐가 주어가 돼야 되고 동사가 돼야 되고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뭐 나는 갔다 학교에인지 나는 갈 것이다 학교에인지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시험을 보면 알겠는데 내가 이걸 갖고 말로 하려니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다시 원문을 다시 봐요. 순간 그거 하는데 1분, 2분밖에 안 걸려요. 보면은 내가 이걸 몰랐구나라는 걸 그때 다시 볼 수가 있죠. 그럼 내가 문법이 약한지 단어가 약한지를 조금 감이 와요. 사실 초등학생용 문법 책도 있고요. 요즘은 만화로 된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쉬운 거, 네. 재미있는 거 해서 문법이라고 하는 걸 그냥 지나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문장을 만들 줄을 알아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적인 건 그냥 한 달 안으로 빨리 그냥 후딱 해치워주시고요. 그다음에 예문을 많이 쉬운 걸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래요. 네. 또 하나 질문은 저는 문법 필요 없어요. 전 회화만 잘 되면 좋아요.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지 않아요? 그럼요, 많죠.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이혜원의 멋진 언니에 나오게 된 것이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평소에 팬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영어로 하고자 할 때 머릿속에 이제 문법을 안 한 경우에는 I glad 혹은 happy 이혜원's 멋진 언니 혹은 이것도 멋진 언니 이렇게 말했어요. 네, 멋진 언니 fan big fan. 네, 여기서 끝난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그 단어의 나열인 거죠. 나 기뻐. 이거 나와서 그래서 fan 이거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게 중간중간에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게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요 정도만 말해도 영어 좀 하네 이랬어요. 왜냐면 그만큼 말하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대한민국의 그 국가적 위상이 네.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가지고는 조금 곤란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쉬운 문장을 중심으로 특히 나에게 와닿는 문장을 중심으로 그 예문으로 된 그런 그 문법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빨리 그냥 보시고요. 그래서 아 이거였지 다 생각나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맞춰서 코딩하듯이 저도 예전에 외국 살 때 그 집에 가서 무슨 단어 써야지 막 외웠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러니까 미리 저렇게 준비하고 가셔야지 돼요. 그 준비하셨던 거잖아요. 그 나름 했었죠. 네, 그러니까요. 네, 나름 그 순서에 맞게 이렇게 번역도 해가지고 네, 네, 한국말 네. 써서 번역해가지고 갔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 내가 영어 공부를 제가 잘 안 했어요. 잘 영어 못 해요. 막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보통 선생님 책 갖고 공부했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 해요라고 또 미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제가 네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책을 허접하게 썼으면 그 책을 보고도 아직 영어를 못한다고 하면 이건 저자의 문제가 있는 거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영어는 외국 이 나라 말이고 우리나라 말과 영어라고 하는 구조 자체가 워낙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원래가. 근데 오늘날 보세요. 그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되니까 오빠 사랑해요부터 해가지고 이 그 다 BTS님들 덕분에 네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 한류 덕분에 네. 그 동기부여가 확실히 그 모든 이론적인 어떤 그 가설을 뛰어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의 동기부여가 하나 있긴 했었어요. 뭔데요? 외국에 있을 때 그분이 이제 한국어를 좀 배웠나 봐요. 네. 그러면서 저한테 띄엄띄엄 한국어를 하는데 너무 귀여운데 어. 틀린 것도 있었고 어. 알아는 듣겠어요. 아 이거다. 영어에 대해 내가 모국어가 아니니까 네. 거기서 조금 단어가 틀린지언정 순서가 틀려도 저들이 날 봤을 때 귀엽겠구나. 네. 그 다음부터 질리기 시작했어요. 아, 이런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런 네. 자세를 갖는 것부터도 경험을 하지 않으면 사실 그걸 모르잖아요. 아. 저는 그걸 스몰 석세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성공인 거죠. 내가 하이 했더니 상대방도 나한테 하이 하더라부터 시작을 해서 그걸 해보니까 되더라라고 할 때 자신감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아주 애태워하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쌓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녀분이 두 분이 계셨잖아요. 태어났을 때 이제 네. 성장 과정에서 이거는 좀 해주고 싶었다. 이 부분 좀 꼭 건드려주고 싶었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아니요. 하지 말 걸 그랬다라는 게 더 많아요. 영어를?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 아이가 둘입니다. 그래서 네. 큰애가 이제 그 태어나고 8년 있다가 둘째를 낳았어요. 근데 동네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반상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요구르트하고 귤 갖다 놓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동네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안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꾸 저희 아이들한테 영어를 물어봤어요. 그럴 것 같아. 너 영어로 네. 이게 너뭐 영어로 배우니? 뭐야? 갑자기 4살밖에 안 됐는데 이거 영어로 뭐야? 너 알지? 뭐 엄마랑 맨날 영어로 얘기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가 저처럼 트리플 A형이거든요. 아주 I에다가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게 보여요. 근데 너무 안쓰러운 건 뭐냐면 얘가 엄마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제대로 대답을 못했을 경우에 엄마가 얼마나 실망을 하고 아이고. 엄마에게 누를 끼칠까라는 걸 느끼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나라도 얘한테 영어를 부담을 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거꾸로 갔어요. 저는 거꾸로. 그러니까 특히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딸하고 아들하고 세상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줄 몰랐는데 저도 딸만 둘이고 저는 여동생이 있고 그 우리 남편도 누이가 4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딸만 많은 데를 봤다가 아들이 하나 딱 생기니까는 8년 만에 생겼는데 어머 이렇게 이거 어떻게 되지? 막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렇게 lion, L-I-O-N, 그리고 king, K-I-N-G 그러면은 정확히 반대로 알아요. 그러니까 L-I-O-N이 뭐야? 그러면 king, 그리고 K-I-N-G, lion. 그래서 제가 나중에 너무 약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너 일부러 그러니?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얘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니까 애기들이 그걸 모르지만 말을 안 하지만 주변에서의 어떤 시선 이런 걸 의식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전문가의 입을 빌어서.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나라도 부담을 줄여줘야겠다 싶어서 얘가 좋아하는 거를 할 때 영어를 끼워 넣었어요. 그러니까 뭐 기차, 토마스 기차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단계가 되면은. 그래서 기차다, 기차, 찌칙폭폭, 찌칙폭폭, 트레인, 찌칙폭폭, 찌칙폭폭, 기차, 트레인 해서 그러니까 기차라는 말 4번, 그다음에 트레인 1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슬쩍 끼워 넣게.
얘가 좋아하는 걸 할 때. 어.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부담이 적었고 얘가 한 가지 책을 몇 년 동안 여러 번 읽는 것도 속 터지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남들은 막 해리포터 읽고 막 올라갔는데 우리 애만 계속 밑에서 놀고 있어. 그래서 제가 도대체 쟤 왜 저러니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얘는 같은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그만큼 영어를 더 흡수를 하고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정확하게 알려고. 네네. 그러니까 얘가 영어를 잘하게 됐죠. 그래서 단어도 많이 알게 되고 제가 그때 보면서 아 내가 그것도 모르고 얘를 다그쳤던 적이 있었겠다. 그리고 제가 별명이 그 문법 마녀 이래가지고 grammar witch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애들이 만약에 he don't know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doesn't인데 저게 왜 he doesn't know 해야 되는데 he don't know가 뭐니 3인칭 단수니까 저게 doesn't가 돼야 된다고 이걸 나도 모르게 웅얼웅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엄마 앞에서 영어를 안 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까지. 나 같아도 못하겠다. 무서워서. 네. 아, 나는 진짜 기억이 사랑으로 키운 기억밖에 없는데 네. 나중에 애들하는 얘기가 뭐 옆집하고 비교를 했다는 둥 뭐 그런 말 할 때는 아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죠.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애기들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저는 더 힘들었어요. 근데 영어도 계속 배우셔야 되고 뭐 약간 접해야 된다고 네. 들었어요. 왜냐면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네. 요즘 트렌드는 뭐예요? 뭐 그러니까 영어의 트렌드라고 네, 하는 건 네. 모든 언어는 진화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니 영어까지 나갈 것도 없고 한국어만 봐도 네. 난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그 왜 기적 소리 멀리 아득히 들려 뭐 이런 아련한 기적 소리 이런 걸 요즘 애들이 잘 모른대요. 네. 그러니까 뚜뚜 하는 소리를 못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문화와 환경이 변하니까 이제 쓰는 어휘라든지 이런 것도 달라지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영어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저는 영어 교육에 대해서 만약에 트렌드라고 하는 경우를 많이 들었는데 트렌드라 하면 아시겠지만 이제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단기간 동안 네, 지속되는 네.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해에는 레깅스를 다 입는 해가 있고 네. 어떤 해에는 뭐 배기 바지를 입는 경우가 있고 어떤 해에는 뭐 스키니가 왔다든지 뭐 이게 트렌드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영어 교육은 기본 원칙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영어를 배운 사람이나 10년 전에 배운 사람이나 내가 알아야 될 영어를 어떻게 내가 익히느냐라고 하는 방법은 결국 내가 움직여야 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내 혀를 움직이고 내가 집중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AI라는 것도 생겼고 뭐 인터넷 뭐 비대면으로 영어 배울 수 있는 것도 생겼고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영어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도 많이 마련이 되고 그래서 영어 교육은 트렌드라고라는 말은 이제는 조금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영어는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되고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근데 다만 그것도 미쿡 영어가 아닌 그러니까 네.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을 하는 영어. 다만 이제 필요 이상으로 좀 이렇게 부끄럽게 여긴다거나 혹은 뭐 남들 영어 하는 걸 끄집어내린다거나 뭐 그런 영어 맞아. 아까 말씀하셨지만 외국인들은 사실 내가 말한 영어에 이렇게 크게 관여 그 뭐 문법이나 이런 거 관여 안 하는데 네. 우리끼리 그러고 우리끼리 맞아. 저 네. 사람 살다 왔다면서 저밖에 못하니 뭐 발음이 저게 뭐니 뭐 영어가 틀렸네 맞았네 그러는데 그게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좀 아닌 좀 덜 그랬으면 좋겠어요. 발음도 하면 늘어요? 그럼요. 사람이 턱이 있고요, 이가 있고 혀가 있다. 그러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어느 정도 나이 이상이 되면 좀 굳어지는 건 있죠. 그러나 영어 발음은 PFRL 이거보다도 모음이 더 중요해요. 물이다. 그러면 water 하는 거나 water 하는 거나 전체 걸리는 모음 시간이 같으면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water 이러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달라 보이네. 그렇죠. 모음 길이만 맞춰주고 올리고 내리는 거가 나름대로 패턴이 있거든요. 그것만 조금 그거 하나 알려주세요. 어떻게 올려야 되고.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딴딴딴딴 이렇게 보통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 힘을 주고 뒤로 갈수록 그래서 노래 선물 띄워드립니다. 이렇게 보통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만장하신 이렇게. 근데 영어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I'm very happy to be here today. 뭐 on this wonderful 뭐 show 따다다다다다다다. 그 올라가네. 네, 그래서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한국말로 보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얘기하나 봐요. 네네네. 그래서 I need to go 하지. I need to go.
라고는 잘 안 한다. I need to go. 보통은 이렇게 보통은. 근데 내가 꼭 가야 돼요. 라고 하면 I really need to go.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다다다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써먹어 봐야겠네. 잘은 그게 못해도. 영어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어 자체를 몰라서가 아니고 이미 많은 영어를 알고 계시거든요. 사실 학교 때부터 그게 어딥니까 지금까지. 네. 근데 문제는 내 얘기를 누군가에게 의미 있게 말해줄 수 있는 기회가 학교에서는 참 갖기가 어려웠죠. 그러니까 혼자 그냥 다니면서 이렇게 중얼중얼 하고 어머 이 스튜디오에 있는 여러 가지 뭐 I see a light. And I see another light. I see a camera. I see a table. 그러니까 I see 가지고 내 눈에 보이는 거를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그것도 말해놓고선 해본다든지. 틀렸나? 안 틀렸나? 이것도 고민이에요. 맞아요. 그거를 AI가 고쳐줘요. 요즘은. 아, 이럴 때 사용하면 되는구나. 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ChatGPT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럴 적에 내가 지금부터 영어를 해볼 테니까 어법상 이상한 게 있거나 그러면은 기탄 없이 나에게 말해줘. 라고 하면 해주는데 그 AI도 틀릴 때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많이 네. 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한 번 더 검수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요. 그래서 누군가와 같이 오. 네,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죠. 그럼 지금 현재는 선생님들을 교육을 하는 네. 프로그램을 많이 하신다고. 그것도 보통 교육청에서 이제 초청을 주셔 가게 되면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걸 테솔이라고 보통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테솔은 학교마다 이제 그 학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일반 사설 기관도 있긴 자격증 한데. 따고 뭐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학생으로 배울 때 하고 이걸 어떻게 문법을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거 하고는 조금 공부를 제가 해야죠. 느끼는 게 축구를 잘 하는 사람과 네. 잘 가르치는 사람은 다르다고. 네. 네, 영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꾸준히 노력을 하신 거잖아요. 어쨌든 해외 유학 뭐 살다 온 경험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럼 난 영어를 배울 때 이런 것까지 해봤다. 아, 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네, 중학교 때인데 네. 영어를 하고 싶은데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제 옛날에는요, 그 공중전화가 있었어요. 학교 교문 앞에. 네, 네. 그러니까 애들이 급하면 엄마한테 전화 걸라고. 그래서 공중전화가 있으면 그 밑에 이게 쇠사슬로 누가 네. 가져갈까봐. 맞아요. 쇠사슬 엮어갖고 전화번호부가 있었어요. 네. 이게 두꺼운 전화번호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은 기억, 니은, 디귿 순서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앞에 뭐 김씨, 뭐 나씨, 뭐 다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은 키읔, 히읗, 피읍, 티귿 이름 중에 있잖아요. 네. 가나다라로 가니까. 근데 여기도 분명히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이름이 키읔으로 된 이름이 뭘까 해서 뒤져봤단 말이죠. 외국인인가? 네, 킴벌리도 있고 무슨 뭐 리차드도 있고 어머. 뭐 이런 거예요. 찐 찾아보셨네. 그렇죠. 찾아봐가지고 전화번호 예를 들어서 555에 1234번이 맞다. 라고 하면 제가 555에 1234를 걸었어요. 어머. 걸면은 그쪽에서 hello 하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제가 일부러 네. 거기 555에 1233인가요? 라고 해요. 영어로? 네. 네. 그럼 그쪽에서 아닌데요? 그러면 잘못 걸었습니다 하고 끊으려고 하면은 제가 네. 나는 이제 목적이 있어서 건 거기 때문에 어머. 아니 잠깐만. 거기 저는 John을 찾고 있는데 John이 없나요? 그럼 저기서 없다고요. 이렇게 나오겠죠. 없다 그러면 제가 아니 정말 확실해요? 라고 제가 중학교 때. 이제 그렇게 몇 번을 했었어요. 고개 한 바퀴 돌리고 나서 또 하면 너 누구야 이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이제 여러 번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네. 얘기를 제가 나중에 제 책에 쓴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한 고등학교 학생이 그대로 따라 해가지고 제가 아주 혼난 적이 있다고 네, 그런 얘기를 또 알려온 적이 있어가지고 이게 참 옛날에 없을 때 그런 적이 네. 있었습니다. 와,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고. 하고는 싶은데 얘기 외국인은 없고. 공중전화 20원으로 20원의 교육이네요. 네네 그렇죠. 와, 얼마나 영어를 하고 싶은 중학생 소녀면은 네네,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대화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또 펜팔 이런 게 유행이었어. 저 펜팔 했었죠. 네, 그래서 그거 애들이 쓰느라고 막.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막 영어 편지를 이제 애들 다 써줬죠. 제가 막 써주고 오면은 또 이제 해석해주고 이런 걸 해줬는데 한 번은 우리 친구가 이거 좀 읽어봐 달라고 보니까는 결혼을 하자고 온 거예요. 어머. 지금 중학생밖에 안 됐는데 상대방 아. 남자가 결혼을 하자고. 제가 너 보고 보이스피싱 결혼하지? 아니 편지로 결혼하자고. 너같이 아름다운 여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온 거예요. 날 잘못 썼나? 그래서 보니까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랬더니 저대 보낼 때 그 옛날에 그 정윤희 씨라고 있었어요. 트로이카. 네네네. 정윤희 씨 사진을 자기 사진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 결혼하자고 온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너 어떻게 사실대로 말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갖고 이제 얘가 또 어떡하지? 그러다가 또 이렇게 보냈어요. 자기 사진을. 또 답장이 안 와. 그다음부터. 그래가지고 참 그 친구의 울고 웃는 날을 영어로 인해서 같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와. 그러면 이제 아이들을 영어 유치원, 뭐 조기 교육 이런 네. 거 다 안 시키시고 이렇게 교육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럼 부모가 자식한테 정말 부담 없이 음. 해줄 수 있는 교육법 네. 엄마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영어 유치원 자체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영어 유치원은 정말 그 한국말 한마디도 안 하고 외국인 선생님과 아이들밖에는 없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부작용도 사실 상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못 알아듣는 애들이 워낙 많고 이게 학습 장애로 이어지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부모님이 야 가서 좀 버티다 보면 언젠가 뒤에 뚫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잘 안 뚫려요. 아시겠지만. 그래요? 그렇게 뚫릴 것 같으면 얼음부터 뚫었지. 애들이 뚫리겠어요, 그게. 근데 이제 이게 많이 변해서 그 수업 교실에 그 외국인 선생님뿐만 아니라 한국인 선생님도 보조교사로 같이 계시고 이래서 한국어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많이 마련된 거로 알고 있어서 영어 유치원 자체로만 보자면 저는 아주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걸 꼭 나와야만이 잘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중요한 건 엄마 아빠한테 영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엄마 아빠한테는 내가 평생 가지고 갈 수 있는 영어에 대한 태도를 배울 수 있어요, 진짜.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왜 엄마 아빠가 난 영어를 못해서 내가 오늘 이 모양 이 꼴이기 때문에 너라도 영어를 배워야 돼. 이러면 애가 엄마 아빠도 저렇게 힘들어하는 걸 영어를 왜 나한테 하라고 할까라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애들이 모를 것 같아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일단 영어를 같이 연습하는 모습,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거죠. 한 달 있다가 우리 필리핀 여행 간다. 네. 그러면 아빠는 음식 주문 담당, 엄마는 무조건 물 주세요 담당, 아이는 화장실 어디예요 담당 해서 이걸 셋이 같이 연습을 하자는 귀엽다.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빠가 예를 들어서 I'd like to have salad. 그러면은 I'd like to have a burger. 그거 가지고 이제 연습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라는 거예요, 애들한테. 애기는 애기대로 Where is the restroom, please? 라고 한다든지 그걸 연습을 많이 해서 딱 그것만 해보자. 그것만. 그러면은 갔을 때 영어를 하니까 이게 좋네. 그리고 엄마가 아빠가 좋아하는구나. 내가 영어를 하니까. 라고 할 때 이건 영어는 할 만한 거다. 그럴 때 small success가 마련이 되는 거고 그럴 때 오래 멀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안 되고 어떤 성취를 해야 되고 내가 이거 뭔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면 누가 좋겠어요, 그게. 시험이라는 그 단어 안에 굴레 들어가면 이미 하기 싫어. 네, 맞아요. 네, 근데 그렇구나. 단어는 그러나 외워야 됩니다. 선생님이 가방을 좀 네. 보면 어떨까? 이 모양의 네. 맛집마이 백을 하려고 네. 하는데 네. 아니 일단 원고를 항상 쓰고 다녀야 돼가지고 네. 컴퓨터를 이렇게. 랩탑이 묵직하고, 중요하죠. 네, 랩탑을. 뭔가 많이 붙어 있네요. 네, 많이 붙어 있죠. 네. 그다음에 이거는 네. 이제 책을 읽고 있는 건데 이게 책 파우치인데요. 요즘 제가 본 건 생각의 도약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뭐 정리, 생각의 정리 뭐 이런 거 너무 관심 있어. 공책 같이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적어갖고 다니는 게 이렇게 책 케이스에 포스트잇. 넣는 뭔가 이유가 있어요? 저도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하고 다닌 지가. 그랬더니 좀 소중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진짜 무겁잖아요. 그리고 부피도 있고 어디까지 갖고 갔는데 이왕 갖고 나왔는데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하지? 먹는 거. 중요하죠. 이거는 이렇게 하루에 2개를 먹는데요. 뭐야, 어떡해. 본쪽이 뭐예요? 얘는? 이게 네. 동충하초인데요. 이거 좋대요.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한 번, 그다음에 저녁에 자기 전에 하면 잠도 잘 오고 조금 면역이 길러져요. 제가 면역 중요하죠. 목이 항상 잘 붓고 그래가지고 근데 잠이 너무 잘 오기 때문에 너무 낮에 드시면 회의 때 졸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하는 라디오 교재인데요. 네, 이거 PD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꼭 얘기한다고 이거. 그래서 이거는 라디오에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책을 제가 쓰고 있고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데- 하루에 한 과씩 뭐 이렇게 네. 알려주고. 네네.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지금 No, that's not dieting, that's starving. 이게 제목인데 누가 다이어트하는 얘기여가지고 내가 이제 뭐 식사를 걸렀는데 그거는 다이어트가 아니야. 그거는 식사를 거르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그냥
하루에 한 6쪽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대화문 이렇게 있어가지고 하시면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여러분만 빼놓고 다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하는 거 이렇게. 네, 이거는 손톱 큐티클 오일 이거 하는 거고 그다음에 타이레는 꼭 갖고 다녀요. 그리고 소화제. 이거는 옛날에 고현정 씨가 하면서 소화제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독일제인데 약간 쌀, 뭐 소금 성분 이게 꼭 같이 통을 사면 거기 통이 있어. 홀스. 홀스. 네. 요거는 제가 먹고 반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셀시어스라고 해가지고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지만 카페인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이거 한 500ml에다가 이거 한 반 정도만 타가지고 하면은 그 에스프레소 한 2잔 마신 것 같은 그래서 텐션이 업된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반 먹고 왔어요. 너무 재밌다. 진짜 정말 부끄럽다 진짜.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나오신 소감이 어떠신지. 저는 주변에 막 자랑하고 나왔고요. 그 여러 분야의 분들을 만나셔서 아주 네. 편안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저도 그렇게 인터뷰를 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영어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준 그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영어로 인해서 삶이 조금 더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면 그 또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데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감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와.